오늘은 나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스크립트 작성하다 보니까 해가 벌써 져가지고 네, 아무튼 빨리 찍어야 빨리 마치니까. 안녕하세요, 세레입니다. 오늘 찍어볼 컨텐츠는 뭐냐? 바로 호주 워홀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실 유튜브에 첫 업로드한 영상이 제가 일하는 리조트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서 이곳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에어즈락 리조트의 대규모 채용은 3월 이후부터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부터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소개는 1월에서 2월 중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께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호주에 온 지 이제 7개월 차가 된 워홀러이고요. 호주 중심에 있는 울루루 근처 사막 어딘가에서 하우스키핑으로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세컨 비자를 신청했고요. 10분 만에 승인 메일을 받아서 현재 행복 워홀 중인 사람입니다. 다시 이번 영상의 컨텐츠로 돌아와서 저는 제 채널에 영상을 호주에 계신 한국인 분들을 타겟으로 제작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다 한국에 계시는 워홀 준비생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딱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다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되게 계획형인 사람이거든요.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중요도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부분만 얻어가세요. 호주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1번, 문서 프린트입니다. 이거는 흔한 건데요. 사실 호주 와서 이게 한 번도 쓰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소지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 한 번에 띄워드릴게요. 준비해야 될 것 2번째, 국가 건강검진 받기입니다. 짝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짝수년도가,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년도가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데요. 당연히 무료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검진은 한 달 전에 예약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연말에는 예약이 어려워요. 부랴부랴 검진 받으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꼭 검진을 받으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12월에 올려버렸네요. 준비해야 할 것 2-1번, 이건 여성분만 해당하는데요. 자궁경부암 검진 받기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검진센터에서 모든 건강검진을 한 큐에 가능한 검진센터들도 있지만 근데 그 경우에는 검사를 좀 대충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따로 집 근처 개인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작은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접수할 때부터 이런저런 추가 검진을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비싸니까 굳이 받지 마시고요. 다만 자궁경부암 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 뭔가 의심소견이 나와서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의사 선생님께서 추가 검진을 권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 검진을 받으세요. 막 비용이 1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실시한 추가 검진들은 개인 실비보험으로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치과 진료 받기입니다. 혹시 워홀을 1년 정도 앞두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그러면 치과보험을 하나 당장 가입하세요. 5분 만에 정말 간단하게 가입 가능하고요. 저는 한 달에 15,000원 나가는 치과보험 하나 가입했었어요. 보험이라는 게 원래 가입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한 지 1년 있다가 치과에 방문했었고요. 그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이 무료인 거는 다들 아시죠? 워홀 출국 전에 스케일링 받으러 가신 김에 충치 치료도 같이 진료 받으세요. 저는 중학생 이후로 치과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약간 거슬리는 충치 치아가 한 2-3개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호주 워홀 앞두고 치과에 다녀왔어요. 근데 치과에서 하는 말이 제가 충치가 11개가 있대요. 그 충치 치료가 치아 하나에 15만 원이니까 165만 원을 결제해서 오늘 다 치료를 받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스케일링만 받고 끝냈었어요. 근데 왠지 비양심 치과였던 것 같아서 수소문 끝에 다른 치과를 소개받아서 갔어요. 9개는 작은 점처럼 있는 정말 미세한 충치여서 전혀 치료받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한 3개 정도는 충치 진행이 조금 됐으니 걔네들만 좀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아 하나에 5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5만 원 내고 치료를 딱 받았죠. 제가 치아보험을 월 15,000원 냈다고 했잖아요. 저 보험비 1년 동안 13만 원 냈는데 그날 충치 치료 받은 걸로 15만 원을 다 돌려받았습니다. 호주에 맛있는 음식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충치 진료 꼭 받고 오세요. 그리고 또 송곳니가요, 나이가 들면 엄청 뾰족해지거든요. 씹다 보니까 많이 갈려서 엄청 뾰족해져요. 그래서 그게 볼 안쪽이랑 혀를 너무 많이 찔러서 평소에 자주 불편했었거든요. 그거 갈아달라고 한 것도 잘한 것 같아요. 4번. 라섹할 예정이시라면 최대한 빨리 받기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회복 기간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좀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투데이 라섹 했었고요. 워홀을 위해 시술을 받았던 건 아니고 회사를 퇴사했었을 때 그때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때 했었는데 정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5번째, 카드들 유효기간 늘리기입니다. 코로나 때 워홀러분들이 한국에 아예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호주에 기존 예정보다 오래 머물게 됐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강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호주가 마음에 들어서 1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들을 재발급 받으셔서 유효기간을 늘려오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6번, 한국 핸드폰 정지하지 말고 알뜰폰 요금제로 변경하기. 보통 제일 저렴한 1기가 요금제 해두시고 가시는데 저는 중간에 한국 갔을 때 1기가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4기가 요금제로 해두고 왔어요. 요금은 매월 2,900원입니다. 본인 인증 같은 게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로 와서 한국 핸드폰을 켤 일이 없는데 가끔 인증번호가 문자 메시지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국 핸드폰을 켜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오는 문자 아주 잘 됩니다. 이때 아니면 한국 핸드폰을 켤 일이 아예 없어요. 다음은 7번, 인증서 새로 발급하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셔야 은행이나 정부 민원 업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요새는 공동인증서라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편리하게 인증서들을 발급해주잖아요. 그래서 발급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톡 이렇게 3곳 발급받아 놨고요. 실제로 쓰이는 거는 카카오톡 인증서뿐이에요. 이제 공인인증서는 열어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USB나 노트북, 하드디스크 이런 데 담아오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 8번, 실비보험, 개인종합보험 문의하기입니다. 보통 실비보험은 워홀 마치고 한국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납부했던 실비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종합보험 경우에는 납부를 일시정지할 수 있는데 저는 정지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합보험들은 보통 20년이나 30년 납부를 하고 90세 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가입한 건 그런데요. 일시정지 해도 어차피 나중에 일시정지한 만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냅뒀습니다. 하지만 그 워홀 자금이 조금 빠듯하신 분이라면 저는 일시정지 해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홀 가실 때 워홀 보험 들고 출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치거나 하면 치료비가 그 워홀 보험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그 개인 종합보험은 일시정지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9번, 환전하기입니다. 보통 인천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을 하시는데요. 저는 출국일 날 공항에서 막 허둥지둥 하기가 싫어서 은행에서 환전을 미리 했어요. 근데 미국 달러면 몰라도 호주 달러는 취급하는 은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긴 했지만 아무튼 미리 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호주 어플 가입입니다. 막상 사용할 때가 되었을 때 다운받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우버랑 디디는 꼭 미리 다운받으셔서 가입까지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첫날에 시드니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우버를 타려고 택시를 부르는데 먼저 결제를 해야 택시가 오거든요. 근데 결제를 하려는데 계속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모든 카드들을 쓰면서 한참 씨름을 했는데도 계속 안 돼서 다른 택시 어플은 뭐가 있는지 찾아봤어야 됐고 디디라는 어플을 알게 돼서 다운받고 가입하고 카드 등록하고 그랬는데 그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결제할 카드까지 미리 등록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카드 등록 오류가 흔하게 있더라고요. 해결 방법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11번 안경 쓰시는 분은 여분으로 하나 더 맞춰오기입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안경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안경을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주는 안경 맞추는 거 가격도 비싸고 오래 걸려요. 저는 도수 있는 안경은 필요가 없지만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많이 쓰기 때문에 2개를 가져왔습니다. 도수 없이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만 입혀진 렌즈만 갈아 끼워서 맞춰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2번 선물로 줄 한국 물품 구매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권고사항인데요. 명동에 가시면 작고 저렴한 한국 기념품들이 엄청 많아요. 호주에서 워홀러로 생활을 하시다 보면 만남과 이별이 되게 잦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사온 건데 자주 많이 뿌리지는 않지만 저는 가져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번 예방접종 맞고 오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여서 독감 주사 같은 건 맞지 않았고 언젠가는 마이닝에 도전할 의향이 있어서 화상풍 주사 정도만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14번 워홀 보험 가입하기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절대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시고 호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이 안 되거나 보장 항목들이 현저하게 적다고. 다음은 15번 신용카드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시다시피 해외는 입원비랑 치료비가 상당하잖아요.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건 신용카드인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원래 보험은 치료 영수증을 제출해서 보험비를 청구해서 서류 심사 단계를 거쳐야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 전에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신용카드라는 건 이번 달에 몇 번을 결제를 했든 다 결제가 되고 그 다음 달에 그 돈들이 청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관념이 부족하시거나 자기 통제력, 자기 절제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신용카드를 절대 발급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빚더미가 되는 이제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노트북 살 거면 11월에 구매하기입니다. 워홀 갈 때 노트북을 가져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 사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다른데 저는 노트북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강력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혹시 노트북을 새로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11월에 있는 11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요. 한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 이런 게 없어서 드라마틱한 할인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사시는 게 1년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설날이나 새학기 시즌에는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광고는 크게 하면서 막상 보면 할인 많이 안 해줍니다. 그리고 17번 호주에서 아이폰 사용하기입니다. 저는 평생 갤럭시만 쓰던 사람인데요. 해외에서는 아이폰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폰으로 너무 바꾸기 싫어서 엄청 몸부림을 저는 아이폰 특히 사진첩 정리 못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안 되는 기능도 너무 많고요. 아무튼 그래 속는 셈 치고 아이폰을 쓰게 됐는데 진짜 편합니다. 일단 애플페이부터 게임 끝이고요. 페이스 아이디, 계정 자동 저장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특히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보면 사진을 찍잖아요. 꼭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도 풍경 같은 거 사진 찍잖아요. 그때 에어드랍으로 보내는 게 진짜 최고예요. 왜냐하면 국적 불문 다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교환할 때 갤럭시인 친구들은 늘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사진들을 충분히 다 공유받을 수 있지만 항상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갤럭시 유저이신 분들은 서브폰으로라도 호주에서 아이폰을 한번 써보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18번 영어 교재 스캔 해오기입니다.
그 호주에서 영어 공부 많이 하실 텐데요. 교재를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공간 낭비여서 저는 스캔을 떠왔어요. 저작권법 때문에 저는 한번 펜으로 공부했던 교재들을 스캔으로 떠왔고요. 이 스캔 파일들은 절대 공유 안 할 것이고 스캔에 사용된 교재들은 폐기 처리하겠다는 조건으로 스캔 업체에서 스캔을 해주셨습니다. 미리 켜놨는데 아무튼 다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영상 만드느라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받기입니다. 이거는 운전면허증이 갱신이 되어서 면허증에 적힌 발급일이 최근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경찰 민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바로 PDF로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시드니에 있었을 때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센터에 갔었거든요. 면허증에 적힌 발급일 그대로 적어서 서류를 제출했죠. 직원분께서 한참 제 정보를 입력하시더니 잠깐 여기 면허증에 쓰인 발급일 그 전에 면허 있었어요?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증명서를 보여드렸어요. 호주는 운전면허증 단계가 되게 까다롭게 있거든요. 풀라이센스를 받기까지 되게 까다로운 단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최초 땄을 때의 해당 연도를 서류로 증명만 하면 호주에서 충분한 운전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라 서류를 꼭 가져가셔서 풀라이센스 면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적다 보니 19번까지 적었었네요. 아무튼 소개할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도움될 만한 게 있었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모두들 월 준비 촘촘하게 잘 하시고요. 네. 잘 하실 거예요. 룸메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번 아웃트로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